등모 사례로 찾아뵙는 헤어나다 시간입니다. 샴푸 중 모발 탈락이 많고 드라이 중에 모발이 많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이제 뭐 외용제, 그다음에 메조테라피 주사,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제 보조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뭐죠?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 영향을 받아서 오. 모발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반TV입니다. 오늘은 이제 탈모 카페 회원님들의 등모 사례로 찾아뵙는 헤어나다 시간입니다. 모든 탈모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효과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헤어나다 컨텐츠는 실제 경험담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사람도 또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제 참고하시기에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사례는 머리가 갑자기 휑해져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신 에리카라는 이제 아이들이 쓰시는 회원님의 사례인데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또 평소에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치료는 이제 금년도 5월부터 진행하셨다고 하고 이제 뭐 외용제, 그다음에 메조테라피 주사,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제 보조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메조테라피라는 단어가 회원님들에게는 약간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메조테라피는 약물과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해서 피부 중간층에 주입하는 주사 치료법으로 성장인자 주사라고 하죠. PRP라고도 하는데 탈모 기간 단축에 영향을 주고 모발이 빨리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회원님의 글에서도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 PRP 치료 하나에 이제 몰두해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 편인데요. 자, 메조테라피 관련해서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회원님의 치료 방법 루틴으로는 외용제 사용은 엘크라넬 알파 아침에 1회, 로게인 폼 5% 저녁에 1회, 영양제는 비오틴 5000mg을 복용하고 계시고 판토가류를 저녁 식사 후에 하나를 드시고 2주에 한 번 메조테라피 치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이분 게시글을 보니까 이제 알파트라디올, 그다음에 미녹시딜 성분 두 가지 이제 외용제를 각각 아침 저녁 시간차를 두고 사용하셨는데 올바르게 도파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파스텔 피부과 원장 노성민입니다. 보통 이제 엘크라넬 여성 탈모에 많이 쓰고 로게인 폼의 성분명이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거거든요. 미녹시딜부터 설명드리면 원래 처음에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이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다모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겨서 그럼 이걸 발모제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바르는 약으로 바꿔서 나온 게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약이고요. 이거에 이제 상품명이 로게인이고 로게인 폼, 한국에는 이제 로게인 폼 제제가 있고 그냥 용액으로 많이 쓰는 거는 마이녹실, 목시딜 이런 여러가지 그 카피 제품이 있는데요. 둘 다 FDA에서 승인된 그 유일한 바르는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발 이식이나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바르는 약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엘크라넬은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성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탈모를 일으키는 게 안드로젠이 관여한다고 하는데 안드로젠 DHT 이가 관여한다고 하는데 이 DHT를 억제해서 뭔가 모발을 풍성하게 하고 모낭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엘크라넬이 주로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게 혈압약이다 보니까 과량을 쓰다 보면 뭔가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는데 제가 써본 환자분 중에 바르는 약으로 어지럽다고 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거의 없고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게인 폼 제제가 있고 미녹시딜 용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액에는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극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피에 약간 염증이 있고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용액을 썼을 때는 좀 그런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로게인 폼 제제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용제 치료 시작 후에 초반에는 이제 쉐딩 현상을 걱정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쉐딩이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이라고 정의한다는 거는 그냥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걸 쉐딩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머리에 이제 주 헤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아나젠, 카타젠, 텔로젠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 보통 기간도 이제 아나젠 성장기 기간이 3년에서 6년, 퇴행기 기간이 1, 2개월, 마지막 휴지기 기간이 보통 한 2, 3개월 이렇게 잡는데요. 보통 이제 오래된 머리가 아나젠 후반기에 있거나 혹은 카타젠, 텔로젠에 있는 머리들이 새로운 아나젠이 되기 위해서 갑자기 쫙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약에 의해서 새로운 아나젠, 새로운 머리, 튼튼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쉐딩이라고 불러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쉐딩 현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엘크라넬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아까 미녹시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쉐딩이 덜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원님이 쉐딩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도 치료 시작하신 후에 샴푸 중 모발 탈락이 많고 드라이 중에 모발이 많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로 쉐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쉐딩이 점차 줄고 머리가 덜 빠지시는 걸 느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1개월째 경과를 한번 보실까요? 사진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치료 시작보다 볼륨이 좀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셨다고 하네요. 치료 시작하시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르치료제인 판토가류 섭취를 고민하셨네요. 네, 타 회원분들에게 영양제 관련해서 판토가, 판시딜, 마이녹실 S 약품 구매를 고민 중에 카페 투표 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카페 활동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과글을 작성하시면서 어떤 치료를 더 해야 되는지 본인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도 함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약이라는 게 같은 치료 목적을 위해서 동일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제약사의 규모, 그다음에 마케팅을 위한 광고 집행 규모에 따라서 약을 인지하게 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광고는 어디까지나 제품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것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의 빈도나 규모, 약품의 인지도가 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자체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약을 고르실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제약사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약 자체에 들어있는 나에게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필요한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4개월을 꾸준히 치료에 임하셨다고 경과를 올려주셨는데 메소테라피를 10회 끊으셨던 것이 마무리되어서 겸사겸사 후기를 또 올려주셨어요. 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5월 4일, 오른쪽은 8월 29일입니다. 치료 자체는 9월 12일에 끝나셨는데 이제 마지막 회차 날은 사진을 못 찍으셔서 치료 마무리 2주 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결과가 더 확실히 보여졌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후기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네요. 어머니께서는 사진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변화가 보이시네. 네, 그러게요. 육안으로도 개선된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회원님 사진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는데 사진을 보시고는 조금 이제 실망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후 비교나 경과 사진을 남기실 때 같은 조건에서 경과를 남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사진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경과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형 탈모로 DHT 호르몬이라고 하죠.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 영향을 받아서 모발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항안드로겐 약물인 알파트라디올 계열의 엘크라넬 알파를 약물을 사용하면서 이 DHT의 생성을 억제하고 미녹시딜로 혈관 확장을 시켜서 발모를 촉진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탈린 씨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여러 회원님들의 글을 보면서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더라 정도로만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탈린 씨가 말씀하신 약물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효과를 준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모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이 말이 무슨 정답인 것처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도 계셨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견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회원님께서 치료를 시작하시고 언급하신 약품들 판시딜, 로게인폼, 엘크라넬 알파를 집 근처 약국이나 탈모약의 성지라고 하죠. 종로 요새 성지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죠.
2020년 기준이고 현재는 가품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리카님의 약값 비교 게시글과 최근 카페에 올라오는 약값 공유 게시글들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성 회원분의 이제 엘크라넬, 그다음에 로게인폼, 그리고 영양제와 메조테라피 치료로 이제 처음에는 쉐딩 현상으로 고민을 좀 하셨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극복하셔가지고 호전된 사연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헤어나다 시간에는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실제 치료기, 그다음에 그런 경험담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런 노하우가 있구나. 뭐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작용을 겪었던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또 폭넓은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